금리, 또 막 전쟁도 있고, 네네. 또 외부 요인으로 전국이 이제 전체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도 이제 이런 좀 혼란스러운 게 좀 해결이 되면 네. 앞으로 상승 여력이 좀 남아있다 네. 생각되는 좀 지역이 있으실까요? 크게 저는 이제 두 가지 정도를 좀 고려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지금 상황이 좀, 이제 아파트 시장이 좀 수익률 구간이 잘 안 나오잖아요. 수익 구간도 그렇고. 그렇다 보니까는 이제 수익률 구간에서 사람들이 좀 다른 틈새 시장을 많이 찾아서 이동을 하고 있는데요. 원칙은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수요가 좀 들어오는 지역이 좋다고 생각해요. 어떤 수요? 일자리 수요. 일자리 수요가 좀 꾸준히 증가하게 되면 어느 정도까지 지금은 전국이 다 전국이 죽어있다는 소문보다는 이제, 얼어있기 때문에 이제 다 같은 뭐 그런 게 없지만 어느 순간에는 또 옥석이 가려질 그런 타이밍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첫째는 그래서 이런 일자리가 늘어나는 지역. 대표적인 지역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선업이 좀 지금 좋아지고 있잖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좀 이게 좀 좀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뭐 대우조선해양이 조금 뭐 노사 분규도 조금 있고 뭐 외국인 근로자 왔다고 해가지고 지금 그게 시장에 반영되긴 시간이 좀 필요하긴 한데 이런 지역 거제, 군산, 울산 그리고 또 여기 특히 군산 같은 경우에는 한 5년 전에 현대중공업하고 대우GM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자동차 산업이 이제 무너져가지고 한번 다 나간 다음에 군산이 한번 크게 무너진 적이 있어요. 그 뒤로 이제 4년간 열심히 무너지고 있다가 다음에 물량이 끝나는 시점, 그러니까 수요가 들어오기도 전이었는데 아파트 가격이 2배가 올라버렸어요. 어떤 아파트? 저기 대장주 가격이요. 그래서 수요가 들어오기도 전에 물량만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상승했는데 앞으로 이제 수요가 계속 들어올 지역이라는 거죠. 군산에 가보면 배를 만들 수 있는 도크라는 게 있는데 도크가 2개가 있어요. 그 중에 한 개를 내년에 3월에 개통한답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재가동한다는 거죠. 울산 미포에 있던 동구에 있던 물량을 조선 물량을 어디로? 군산에다가 주는 거죠. 그러면은 거기에 있던 군산에 됐던 조선소에서 나갔던 인원들이 이제 거기서 필요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럼 그쪽으로 계속 들어오고 올해는 800명, 내년은 3,000명 필요하대요. 뭐 제가 그런 게 아니고 이제 검색해 보시면 나오잖아요. 사람이 거짓말하지 기계는 거짓말 안 하잖아요.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은 지금같이 장이 좀 어렵다고 해서 심리가 죽어 있을 때는 거의 비슷비슷하지만 나중에 이런 식으로 한 번에 상승 여력이 높고 이유가 물량은 끝났으며 수요가 들어오는 지역들에서는 경기가 좋아질 것이고 경기가 좋아지면 당연히 부동산 시장에도 훈풍이 불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수요가 들어오는 지역이 좋고요. 한 가지 더 힌트를 드리자면 요거 아까 3개 이게 말씀드렸죠. 여기가 조선업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요. 영암이라는 곳에도 그러니까 큰 조선소는 아니고 작은 조선소들이 많아요. 작은 조선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5년 동안 조선소가 무너지면서 수요가 많이 빠지고 이제 직장도 많이 잃으신 분도 계시지만 또 좀 버티는 곳들도 몇 군데가 있거든요. 그게 영암에 대불공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보면 작은 조선소, 그러니까 통통배 만들고 뭐 2차 밴더, 3차 밴더 이런 데 가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에 배후 지역이 목포라는 데가 있어요. 목포에 사시는 분이 대불공단으로 출퇴근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면 요렇게 이제 메이저급 도시들도 이제 성장을 하겠지만 이렇게 숨어있는 틈새 시장에 있는 지역들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수요가 들어오는 지역 이제 그리고 두 번째는 호재가 좀 있으면 좋아요. 어떤 호재? 그 지역을 성장시킬 수 있는 호재. 그러니까 지방 같은 경우에는 최고의 호재를 이제 교통 호재를 많이 보거든요. 이제 서울 수도권에서의 교통 호재와 지방에서의 교통 호재는 조금 다르게 보시면 돼요. 서울 수도권에서 지방 호재는 뭐 여기 연결되고 이렇게 연결되면 어느 정도의 시너지 효과가 다 좋습니다. 왜? 수요가 많으니까. 근데 지방에서의 이런 교통 호재는 꼭 이게 꼭 관철돼야 돼요. 첫 번째는 수도권과 연결돼야 됩니다. 핵심 지역과. 어디? 수서와. 뭐 수서하고도 좋고 청량리도 좋고 서울하고 연결이 돼야 돼요. 서울 수도권과 연결이 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멀리 있는 지역이 좋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하고 충주하고 이제 KTX가 연결되는 거하고 서울하고 거제하고 연결되는 거하고는 정말 천지 차이거든요. 뭔 소리냐? 그러니까 첫 번째 서울 수도권과 연결된다. 그러니까 서울하고 수서하고 거제하고 연결되면 거제에 큰 호재가 되는 거고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동해 남부선, 동해 북부선, 충주 제천선 뭐 이렇게 지기들끼리 만만한 것들이 그거 쫑딱쫑딱 한다고 하잖아요. 네. 뭐 이제 고만고만한 것들이 연결해주는 뭐 그런 호재는 그렇게 파괴력이 크지 않습니다. 즉 뭐냐? 서울하고 연결돼야 돼요. 수서하고 청량리, 서울역, 용산하고 연결되는 이런 노선들이 들어오는 지역들이 좋습니다. 가령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한 집안의 가장이고 애들 데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거제나 남해를 갑니다. 애들 데리고 얼마 걸리나요?
한 6시간 걸립니다. 차 타고. 죽어요. 가다 죽어. 화장실 가고, 똥 싸고, 뭐, 아유, 뒤에서 막 난리 치고, 서커스 타고, 막 물구나무 서고 난리입니다. 애들이 난리하고, 가만히 다 듣고, 뭐 틀어줘도 소용없어요. 6시간 데려갔다가 다시 또 여기서, 거제도 되게 커요. 거제라는 지역이, 조선업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관광 도시로 계속 성장 가능하거든요. 거제라는 데가 제주도의 3분의 1의 땅의 크기를 갖고 있어요. 여기서 여기까지 가려면 1시간 걸립니다. 그런 지역에 이렇게 한 번에 돌아오려면 더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한 8시간씩 뭐 차 타고 다녀야 되거든요. 그런 지역에 KTX가 뭐 개통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8시에서 출발해가지고 KTX 타고 갖고 거제 도착하면 10시죠? 거기서 렌트카 타고 하루 종일 놀고 타지도 놀았다가 다시 8시에 다시 출발해서 서울 도착하면 10시거든요. 그러면 당일 생활권의 당일 관광 수요가 넘쳐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연히 그 지역의 인프라도 높아질 것이고 상권도 발전하겠죠. 지금보다 훨씬요. 그래서 멀리 있는 지역이 좋고요. 서울과 연결되는 지역이 꼭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거제 같은 지역, 그리고 울산, 그리고 부산 부전역 이런 5대 광역시는 좀 빼고 원래 좋은 지역이니까요. 그런 지역들이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거제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 지금 사실 거제가 좀 힘들잖아요. 네. 전세도 엄청 많이 빠지고 네, 있고. 맞습니다. 근데 이유가 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제 저도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크게 두 가지를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현재 상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든 지표가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손품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빅데이터 뭐 이런 것도 보면 거의 거제가 바닥을 찍었다라는 것은 이제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데이터, 빅데이터 하시는 강사님들이 대부분 다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잘 안 빠져요. 왜 안 빠질까라고 저도 이렇게 한 2년 전부터 얘가 올라야 되는데 왜 안 오르지 하는데 거제의 대장주 가격이 지금 5억 구간이거든요. 유로 2차가. 그러니까 유로 2차 밑에 있는 1차 같은 경우는 4억 중반 뭐 이 정도까지밖에 안 올랐어요. 그러니까 3억에 분양을 해서 중위 가격 아파트들이 계속 멈춰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장주 가격이 있으면 중위 가격들이 좀 어느 정도 붙여줘야 되거든요. 왜 저것이 따라서 못 갈까라고 봤더니 수요가 들어오게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어떤 수요? 조선업이 이제 거기서 인력을 뽑으려면 거기서 가장 많이 필요한 사람이 이거 타이거 마스크 쓰고 이거 치익 하는 그 용접공이라는 사람들이 되게 사람이 많이 필요하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렇게 이거 쓰고 이렇게 네. 이거 하는 사람이 아니라 큰 이거 치가는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이 필요하대요. 그런데 그 수요가 아직 들어오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자기 벤더를 갖고 있다가 이제 하청 주고 하청에서 재하청 주고 그러다 보니까 소득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다대요.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왔던 사람들이 정착률도 좀 낮아질 것이고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래서 울산 같은 경우에는 탄탄한 정확하게 말하면 4개의 대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기업에서 시너지 효과에서 나오지만 거제는 단순히 이제 이 조선업만 갖고 있어서 조선업에 대한 하청업체 직원들에 대한 이런 복리후생이 조금 높아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6년 전 월급을 지금 그대로 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나 같아도 열받겠더라고요. 뭐 여튼간 그래서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거는 이제 이런 걸 뭐라 그러지? 산업 경제 기반에서 자연적 그 적응력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조금 늦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썬구동도에 있고요. 저도 거제가 안 오르는 게 너무 이상해요. 특히 대장주만 3억 오르고 중위 가격은 안 오르고 이제 만만한 1억 정도? 이 정도까지만 조금 오르는 게 조금 좀 의문이긴 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거 말씀드려도 되나? 아니 잠깐 의미랑 다른데 네. 거제의 B급 지역의 그 재건축 단지들은 그래서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거제에 시간에 투자할 수 있잖아요. 대장주들이 올랐으면 그 다음에 신축 가격들이 올라야 되고 신축 가격들이 오를 수 있는 타임이 그 다음에 들어올 수 있는 재건축 단지들이거든요. 가령 들어서 이런 거예요. 거제가 있고요. 옆에 통영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통영 힐스테이트가 5억에 분양했어요. 어디가 거제가 형이에요. 거제가 힘이 좋고 거제가 큰형이에요. 큰형인데 통영은 뭐 조그마한 도시거든요. 근데 이미 거제의 대장주 가격보다 통영이 앞서버렸어요.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거든요. 거제가 저평가거나 통영이 고평가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럼 어디 가서는 자연적으로 이렇게 이게 따라 올라가거나 올라갈 수 있는 가격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거제가 조금 틈새 시장으로 재건축 단지들을 지금 조용할 때 좀 물건 그렇게 안 나오다가 요즘에 조금씩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갭 투자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돈 조금 더 주시고 거제의 B급 입지라도 이렇게 재건축이 가능하고 통행이 가능한 그리고 대지 지분이 좀 확실한 이런 것들은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거제에 또 형님들도 있잖아요. 그 김해 창원. 네네. 여기도 좀 궁금해하는 분들이 좀 많은데 네네. 조금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김해를 생각하실 때 이렇게 크게 2개 지역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산의 영향권에 있는 내외동이라는 곳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창원의 영향권에 있는 유라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김해를 그러니까 김해가 다 같은 김해시인데 형향력이 달라요. 수요가 다르답니다. 그러니까는 김해 경전철이 있는 곳은 부산의 영향권에 있는 도시고요. 그리고 김해 경전철이 밑에 있는 유라라는 지역은 이제 유라로 되게 커요. 이쪽에 있는 것은 창원의 영향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부산이 상승하면 내외동이 상승하고요. 창원이 상승하면 유라라는 곳이 영향을 받습니다. 물론 또 물량이 많으면 둘이서 또 찍어갖고 하긴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부산이 상승해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분당이 아무리 좋아도 강남이 상승하지 못하면 분당은 힘 못 쓰거든요. 판교도 마찬가지고 일산도 마찬가지고 본진이 상승해야 옆에 있는 별동대들이 상승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별동대가 아무리 잘 나봤자 이런 말이 있어요. 저희 남자들이 이런 거 좋아하는데, 전투는 사기고, 전쟁은 보급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진이 무너지면 별동대는 힘을 못 써요. 내외동이 상승하려면 부산이 상승해줘야 되거든요. 특히 이제 이쪽에 택지개발지구 옆에 있는 물량들이 많다 보니까, 김해가 조금 위험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곳 이외에도 김해에 물량이 많아요. 어떤 물량? 대규모 물량. 막 3,000세대, 4,000세대 이런 식으로 물량을 뽑아내버리잖아요. 그것도 택지개발지구로. 1,000세대도 상당히 많은데, 아마 그 정도가 입주하는 내년과 내후년쯤에는 한 번 정도 김해에 좀 구축이라든지, 좀 1억 이하라든지 이런, 신축들로 조금 힘을 좀 못 쓰지 않을까라고 생각되어지고요. 반대로 얘기하면, 그때가 또 이제, 진입 타이밍이 그러니까 위기는 곧 기회라잖아요. 기회가 될 수 있는 땅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도 좀 지켜보고 있는 지역이 또 김해 또 하나에 될 수가 있고요. 창원 같은 경우에는 조금 좀 애매합니다. 무슨 말이냐? 창원 같은 경우는 인구 100만이죠. 창원을 보시기에 이제 창원이 총 5개 구로 내려져 있거든요. 창원이 있고 마산이 있고 진해가 있어요. 창원이 있고 마산이 있고 진해가 있거든요. 각각의 수요층이 다릅니다. 창원 계신 분은 마산 까고요. 마산에 있는 사람은 진해를 까거든요. 수요가 여기선 여기로 가지만 여기선 이렇게 내려오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녹화일 기준 8월을 기준으로 봤을 때 거기도 창원도 지금 조용하거든요. 조용한데 지금까지 창원이 5년 동안 그러니까 4년 동안 단 한 번도 조정장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뭔 소리냐? 김해도 한번 물량 들어오면 조정받고 쪽으로 들어가오는데 이렇게 한 번에 끝까지 이렇게 없이 그냥 쭉 가고 이렇게 뭐를 들어갈까? 마라톤을 달려요. 마라톤을 달리는데 42.19km를 쫙 달려서 1등을 했어요. 그런데 앞으로 또 42.19km가 또 남아있는 거야. 그럼 뭔가가 하나 나올 때가 됐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창원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창원 좋죠. 신월주공 얼마나 좋아요. 지금 재건축 단지들도 있고 전국에서 지방 도시 중에서 가장 유일하게 리모델링으로 시작되는 지역이 이제 창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토울 아파트가 되면서 다른 아파트들도 이제 후속 B급 단지들도 지금 리모델링 이슈로 계속 지금 약진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좋은 현상입니다. 좋은 현상인데 한 번쯤은 조정장에 와야 돼요. 이게 자연의 섭리거든요. 열심히 달려갖고 100km를 한꺼번에 달릴 수는 없잖아요. 한 번씩 쉬어가는 타이밍도 오는데 대부분 창원을 바라보시는 분들이 일단 물량이 없죠. 입주 물량 없고 분양 물량도 좀 비리비리하고 그래서 안전하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거 이외에 뭔가가 하나 있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번쯤은 쉬어가야 돼요. 너무 상승장이 오래 갔어. 그러면은 한 번쯤은 뭔가가 나올 때가 됐다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지금 건희 아빠님께서 이제 지방을 볼 때 일자리 수요, 네. 그리고 이제 서울, 네. 원곡과 서울과 이제 이어지는 네. 교통 호재, 네. 이게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또 많은 분들이 지방을 볼 때는 또 인구수를 보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몇십만 이상 되어야 네, 된다. 맞습니다. 건희 아빠님은 또 이런 기준 갖고 계신가요? 이제 초창기에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저라고 처음부터 잘했겠습니까? 저도 처음부터 가가지고 삽질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눈물이 많이 나요. 제가 진짜 그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처음에는 이제 지방을 바라볼 때 서울과 지방을 바라볼 때 이제 극단적으로 어떤 식으로 바라보냐면 5대 광역시도 지방으로 생각하시거든요. 그리고 5대 광역시 밑에 보면 이제 인구 100만 이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창원이나 포항, 진주, 전주 같은 이렇게 80만 이상 정도의 이제 인구수가 보는 지역들을 많이 추천을 하시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그게 맞았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리고 이런 거를 규모의 경제라고 하거든요. 규모가 크면 클수록 돌아가는 이런 산업 구간이라든지 소비라든지 경제 같은 게 잘 돌아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많이 추천하시죠. 왜? 안전하다고 하니까. 근데 지금은 달라요.
지금은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이제 지방 투자로 이제 5대 광역시 갈 때는 5대 광역시 못 들어가길래 제가 저기 뭐야 청주나 이런 포항 같은 지역을 갔거든요. 근데 지금 그때 당시에는 그게 맞았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좀 다릅니다. 지금은 좀 다르고 광역시도 많이 올랐고요. 뭐 이런 80만, 50만, 그 다음에는 30만 내려오거든요. 30만 미만은 쳐다보지도 마라.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은 지금 결론을 알고 있으니까는 뭐 그런 게 안 맞는다는 걸 알고 있지만 속초가 인구 8만이에요. 강릉 인구가 22만입니다. 그리고 저기 뭐 청주 옆에 충주라는 곳이 있는데 충주의 인구수도 22만이고요. 제천 인구수도 13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인구수라기보다는요. 그 지역의 핵심 지역의 대장주의 절대 가격을 바라봅니다. 절대 가격.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청주, 충주, 제천 이런 라인이 있으면 청주의 대장주 가격은 8억이거든요. 충주의 대장주 가격은 5억에서 5억 5천이에요. 제천의 대장주 가격은 4억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흐름이 있어요. 감히 제천이 청주를 이길 수 없고요. 충주가 청주를 이길 수가 없어요. 80만, 20만, 22만이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의 대장주 가격을 꼭 먼저 확인하는 게 저는 첫 번째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그래서 그 대장주 가격이 예를 들어서 이제 3억 구간에서 5억 구간으로 올랐어요. 예를 들어서 충주를 한번 설명을 드리면 충주의 대장주 가격은 이제 호암지구라는 곳이 있습니다. 호암지구 좋아요. 가보면은 뭐 택지개발지구로 완성 다 됐고요. 힐스테이트 들어오면 더 이상의 호암지구는 확장성이 없어요. 완료가 된 곳이죠. 그럼 그런 것들은 계속 안정성으로 이제 우상향하는 그런 지역들이거든요. 그러면 어떤 거냐? 거기에 대장주 가격이 한 2억 정도 올랐어요. 호암 힐데사임이라는 데 5억이에요. 그러면 그 뒤로 따라가는 재건축 아파트들은 사업성이 나온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대장주 가격이 뭐 3억도 안 되는데 얘가 이제 조합원 분양가가 뭐 예를 들어 3억 5천을 때려버려요. 그러면 그게 사업이 될까요? 안 되잖아요. 일반 분양은 4억을 때려야 되는데 대장주 가격이 기존에 3억이에요. 그러면 이게 안 맞거든요. 안 맞으면 사업성이 안 나오고 사업성이 안 나오면 시간을 끌게 되면 지지분이 나다가 파토 나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하지만 대장주 가격이 5억이거든 6억을 정도 넘어주면 조합원 분양가가 3억에서 3억 5천 구간만 때려주더라도 피 1억 주고 사더라도 이제 사업성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의 인구수도 물론 중요하죠. 많이 먹을 수 있으면 크게 먹을 수 있고 규모의 경제이긴 합니다만 그 지역의 대장주 가격 그리고 그를 따라가는 우린 소액 투자잖아요. 소액 누가 좋은 거 못 사나요? 호암지구 힐데사임 살려면은 뭐 저기 뭐야 갯만 2억인데 2억 있어요? 난 2억 없어. 있어도 그런 거 안 사. 그럼 2천만 원 갖고 그거 10개를 사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따라갈 수 있는 재건축 단지리 그리고 대건축의 단지가 될 수 있는 신월아파트, 영원아파트 이런 아파트들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대장주 가격을 보고 네. 안전마진이 확실하면 인구가 적어도 들어가도 된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도 그렇게 투자하고 있습니다.